네, 이어서 모닝타임즈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그래도 간신히 그래도 상승을 전환하면서 거래 마친 것 같아요. 간밤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 막판 한 30분을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1% 상승했고 나스닥이 0.7% 상승, S&P 500이 0.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테슬라가 3.6% 상승했고요. 뭐 역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상승했는데 리비안이 3.4% 상승, 루시드가 3.3%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3.1% 상승, 역시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가 3.9%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3.6% 상승, 블링크 차징이 5.1%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백신 관련 업체인 노바백스가 5.7%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NXP 세미컨덕터가 3.1% 상승,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4%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5.6% 상승, 쇼피파이가 3% 상승, 우버가 5.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내는데 카니발이 3.2% 상승,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가 5.4% 상승,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4.6% 상승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5% 상승,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노코필립스가 4.8% 상승, 대본에너지가 역시 4.5% 상승했고 마라톤 오일이 3.3% 상승, 석유 탐사기구 업체인 헤스가 3.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5.5% 상승했는데요. 글로벌 IB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86달러에서 9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92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96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장기 수익성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EPS를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에 3년 동안에 10에서 12%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금융서비스 업체죠. 5.6% 상승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학자금 제휴자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인 NFL과 제휴 마케팅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는 6.1% 상승했는데 중국과 코로나 백신 계약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7% 상승했는데요. 예상치는 8.9%였습니다. 7월 달, 지난달이죠. 9.8% 상승에 비해서 크게 완화된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전월에 5.8% 상승해서 소폭 낮아졌고요.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는 0.1% 하락했고요.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0.3%였습니다. 역시 지금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측에서는 약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총재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끈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올해 잘 작동을 한다면 내년에는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CPI를 좀 건너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회복하려는 그런 저가 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이런 전기차 쪽이 좀 강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감축법 이게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 전기차 쪽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그 2차 전지 업체나 예. 저기 소재 업체들 말씀하시는 전기차, 거죠? ESS, 네, 다요. 네.
LNF 빼고는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요즘 업종별하고 뭐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같이 나타나니까 LNF는 미국 공장 뭐 정부에서 좀 불허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개별 악재가 있어요. 예, 개별 악재이기 예, 때문에 그거는 LNF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특정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비교적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스타벅스, 소파이, 모더나 다 이제 섹터가 다른 이제 종목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랑 좀 연결시켜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냥 개별 소식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스타벅스하고 소파이는 예. 개별이죠. 개별로 거의 가야 될 개별이죠. 것 같고 예. 모더나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뭐 소폭 연관도 있을 수 있다. 노바백스도 5.7% 상승했기 때문에 네, 네. 좀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나 쪽에서를 연결하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의 업종 모멘텀을 백신으로 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학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이어져야 될까요? 학회는 얼마 전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역시 뭐 움직인다면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특별히 학회 모멘텀 가지고 이제는 뭐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같이 연관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 중에서 이제 방산 업종 전반적인 강세를 좀 다시 띄었었고,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철강에 대한 부분도 하락하는 걸 같이 동조할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뭐 철강 뉴코가 이제 급락을 한 것은 네네. 실적이 악화됐다는 소식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지요. 뭐 지금 뭐 동국제강은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급등을 한 거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환율 때문에 철강 업종 자체로는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포스코 이외에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뭐 대한제강 이런 쪽, 뭐 세아제강, 세아트스가 네.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포스코는 지금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좀 전망이 있어가지고 네. 좀 움직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악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포스코 이외에는 그다지 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 쪽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저께 상승했을 때 좀 못 예, 올라가지고 방산 쪽은 뭐 장기적인 전망이야 뭐 수출 소식, 계약 소식이 조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급격히 뭐 정전 분위기로 가지만 않는다면은 네. 기존에 뭐 계약을 하려는 거는 뭐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요? 만약에 예. 정전이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조금 계약이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계약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좀 그거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위사업 쪽에서는 네. 워낙 뭐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꺾이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CPI 말고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이날 시장을 추가적으로 흔들리지는 않게 했던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CPI에 대한 쇼크를 PPI로 좀 어느 정도 미국처럼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뭐 일부 약간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빠졌죠. 다행이죠. 예. 거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 수급에서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급이요? 그 전에 이제 60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그때 네. 올랐을 때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로 올랐고 어느 정도 개인들은 물량을 좀 털어내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급락이 미국 시장의 급락이 그대로 그 폭만큼 그대로 안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꺾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예상치보다 조금 CPI 같은 게 좀 높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는데 역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잡혀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CPI로 좀 전이가 되는 것도 역시 뭐 CPI 좀 낮아지고는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PPI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연속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IMF 총재 발언이 좀 기억에 남는데 끈기를 가져야 된다. 끈기를 가져야 된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은 국내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하시는 투자 방식이 뭐 종목 잘 고르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MF 총재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 CPI가 어느 정도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이후에 나왔는데 네네. 발언이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IMF 총재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않네요. 좀 끈기를 가지고 좀 바짝 더 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정과 통화 정책을 조금 완만하게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면 다시 인플레이션 뭐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종목 잘 고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큰 폭으로 저는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예. 역시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라고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소폭 조금 더 밑으로 조금 하향돼서 빠질 수는 있는데 역시 저는 뭐 2,300 뭐 60에서 70포인트에서는 예. 사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그 의견이고요. 미국 시장도 여기서 급락을 할 것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면 또 다시 뭐 박스권이 하향된 박스권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르지 못해서 지수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단이 탄탄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박스권 전략으로 계속 가보자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업종에서 뭐 종목까지 얘기는 아니고 가는 업종이 계속 간다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이제는 뭐 우리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뭐 태양광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어제도 뭐 급등을 했지만은 네. 태양광 업체들 주식도 이제는 조금 좀 꺾여 나오는 분위기.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고 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으로까지도 내려왔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러시군요.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뭐 주도주가 지금 뭐 나온다기보다는 순환매 돌아가면서 뭐 박스권 하단에 만약에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있으면은 박스권 사볼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뭐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보니까 네.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퍼가 4.8배밖에 안 되거든요. 싸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도 뭐 저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뭐 저가 매수는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업종으로는 크게 박스권을 보면서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들에 접근해 보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어떨까요?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크게 안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쵸, 예. 그냥 출렁출렁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뭐 그렇군요. 상승 하락 뭐 반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조금 뭐 기세가 좋으면은 어느 정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계속 갑자기 장중에 상승폭이 좀 오름폭이 커지면은 네.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역시 종목별 업종별로 한 당분간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5일 정도는 조금 계속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무슨 꼭 굳이 뭐 5일이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한 그 정도, 당장은 그렇다는 그 거죠. 정도는 예. 좀, 지수 좀 빠지면은 네. 많이 큰 폭으로 한다면 오히려 저가면서 한번 또 가담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그 수급 얘기를 좀 해주시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6,000계약 이상 매수를 지금 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제 장 초반에는 예. 그저께죠. 14,000계약 매수했던 거에서 7,000계약이 다시 매도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사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다행이죠. 왜냐하면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한 게 그대로 그냥 그 다음날 뭐 도로 10,000계약 이상이 나왔으면 그건 또 안 좋아질 뻔했는데, 예. 일단은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주식도 많이 사놨고, 그러면은 뭐 7월 달서부터 많이 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사놨고, 예. 그다음에 요번에서도 6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도 뭐 공격적으로 사놨고, 예. 그러다 뭐 손절매보다는 일단 물량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지수 올려놓고 좀 팔려는 계획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또 선물 시장을 봐야 또 외국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